자, 우리 첫 시간은 가난한 사람 노래 요 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작품 핵심부터 좀 봐봅시다. 작품 핵심. 자, 먼저 보세요. 자, 일단은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자, 성격은 현실적 감각적인데 여기 좀 붙여볼까? 감각적. 우리가 시각적 감각, 촉각적 감각 이런 거 알지?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재를 보면 어느 가난한 젊은이의 삶이래. 어느 가난한 젊은이의 삶. 뭐가 중요하겠어 여기서? 젊은이가 중요할까? 가난한이지, 가난한. 알겠지? 가난한. 그래서 가난한 젊은이의 삶. 자, 주제. 자, 별표 쳐보세요.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슬픔과 안타까움이래. 뭐가 있을 것 같아? 가난하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들. 그치? 이거 쓰지 마. 알겠지? 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돈이 있어야지 데이트를 해요. 안 그러지 않아요? 뭐겠니? 사랑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물론 다 그러진 않아. 가난해도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그치? 시작해도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시에서는 사랑 여기 나올 거야. 사랑이 나올 거야.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자, 특징 보세요. 자, 유사한. 자, 밑줄 별표 치자. 유사한 문장 구조인 가난하다고 해서 물음표 뭐 먹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뭐 먹겠는가? 자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 자 2번도 별표. 서리법이 뭐지? 의문형의 구조죠. 의문형의 문장.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답은 정해놓고 의문형을 하는 거야. 왜 의문형을 한 줄 아세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알겠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평서형으로 하면 너무 어때요?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리법을 통해서 뭔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도치법은 뭐죠? 말 어순 바꾸는 거지? 그것도 뭐 하고자 하는 거야? 강조야. 알겠니? 그래서 자, 서리법, 도치법 등의 표현법을 활용해 자, 뭔가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내려가 보세요. 자, 요거를 미리 체크하고 가자고요, 우리. 자, 첫 번째 서리법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거나 예측되는 결과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물론 영서는 안 그러겠지만 그냥 서리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의문형 끝.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지? 누구나 알고 있거나 예측되는 결과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자,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자, 이게 지금 별표 치시고 이 문장이 무슨적 표현이라는 거야? 서리적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모른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모르지 않는다. 가난해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는 모르진 않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버려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됐나? 몰라서 버리는 게 아니고 알아도 버린다는 거죠. 알겠나? 자, 그 다음 도치법. 문법에 맞는 정상적인 문장에 어순, 말의 순서를 바꿔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 새로운 느낌을 주거나 의미 강조의 효과를 얻게 함이래. 그럼 잘 볼래? 의미 강조. 의미 강조. 보여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다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쏟아지는 데의 도치. 그러니까 뭔 소리야? 자, 여기 위에 봐봐요. 제일 또 이거야. 봐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원래 말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래야지. 맞지? 그래서 말의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도치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됐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창자부도 좀 볼게요. 보통 영세야 이런 거는 있잖아. 수능이 만약에 수능 시험에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면 이런 거는 뭐로 주는 줄 알아? 문제 보기. 맞아, 보기로 줘요. 보기. 오케이? 자, 읽어볼게. 이 시는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1970에서 80년대 때, 자, 1970에서 80년대는 급속한 무슨 시대였을까? 산업화 시대입니다. 맞아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을 때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국 도시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과 뭔 소리야? 산업화되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것 같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무슨 격차가 심각했을까요? 빈부격차가 심각했어요. 왜?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선성장 후복지를 외쳤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선성장 후복지, 선성장 후분배였던 거야. 그럼 뭔 소리야? 우리 세대가 희생하면 누가 잘 산다? 후손이 잘 산다. 우리 잘 살잖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 좀 어때요? 턱없었고요. 끔찍한 거 하나 알려줄까? 너네 끔찍한 거. 박정희 때의 경제정책의 전략은 수출 전략이야. 이게 지금 끔찍한 게 아니야. 이게 수출 전략. 왜냐면 당시 대한민국은 내수 시장이 너무 약해요. 내수 시장이라면은 우리나라 내의 수요가 적다고. 기업이란 거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윤을 획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수만으로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뭐 해야 돼? 해외에 수출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때 수출 전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이게 군사 정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임금 정책을 추진해. 정부가 주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뭐 한 거야? 대폭 줄인 거야. 요새는 최저임금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했다고요? 저임금을 해버린 거예요. 알겠어? 최저임금이라는 게 뭔지 알지? 최소 이만큼은 줘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주도해서 임금을 팍 줄여버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빈부차가 어때?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저임금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1970년에 서울에 청계천 시장이라는 곳이 있거든. 거기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뭐 했을까? 군신사라는 거예요. 당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전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겠지? 자, 그러니까 당시 그런 한국 도시 노동자들의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과, 알겠니? 자, 삶의 애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를 만들었다. 자, 시의 화자였던 가난한 청년은 당시의 도시 노동자를 대표하는 존재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시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잠깐만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필기할 게 꽤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좀 묶어줄게. 1행부터 3행까지 좀 묶어봅시다. 자, 묶어보세요. 이렇게. 1행부터 3행까지 묶어보세요. 자, 일단 읽어볼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뭐 써야 될 거 아니? 여기다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무슨 법? 서리법. 자, 서리적 표현을 써야지. 자, 서리법을 먼저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감정 원이야. 자, 서리법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감정 원이에요. 자, 무슨 감정이야? 무슨 감정? 외로움. 이렇게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자. 그 다음에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진대. 자, 이렇게 봐. 눈 쌓인 새파랗게 이렇게 봐요.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무슨 대비가 보이냐면 여기서 색채 대비가 보입니다. 색채 대비. 하얀색과 푸른색, 파란색을 색채를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를 상상을 한번 해봐. 봐봐. 너와 이 너는 확실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보아서 시적 화자가 뭔가 그리워하거나 사랑하는 대상 같아. 알겠지? 자, 너와 헤어져서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고 있어. 그 골목길에 아무도 없어 지금. 그럼 어떤 분위기가 느껴져?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무슨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야?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야. 쓸쓸한 분위기. 색채 대비를 통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원래 말에 어순이 맞으려면 너와 돌아오는 쏟아지는데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는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꿨으니까 무슨 법 써주면 되니? 고치법도 써주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1행부터 3행까지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자, 글씨가 좀 크니까 여기 좀 지웁니다. 여기는 지우고 할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다음에 자, 묶으셔야 돼 또. 자, 우리 4행부터 7행까지 묶어볼까? 4, 5, 6, 7 이렇게. 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자, 어디에 딱 체크해야 되겠니? 두려움 별표. 자, 이거를 뭐 우리 언제 또 쓰고 있습니까? 땡땡 치세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무슨 법? 서리법. 두 번째, 가난하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감정? 이거는 쓰자. 몇? 투. 그러면 투의 감정이 뭐예요? 저기 써있잖아. 두려움. 줄이면 덥고. 너 좀 덥지 않아? 안 덥냐? 자, 하자.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 가죠? 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똑같이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봐봐. 두 점을 치는 소리. 이 점이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각을 세던 단위라고 써 있죠. 자, 그리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자, 봐.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자, 이거 조금 불편해도 둘이 묶어주면 되게 좋거든. 여기를 봐봐. 이렇게 볼까? 이렇게 묶어볼까? 이렇게. 이거는
통행금지를 알 수 있는 소리야. 통행금지.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소재예요. 영서의 한국사 지식을 한번 물어볼게. 1945년 8월 15일 뭐 했죠? 광복했습니다. 1945년 9월 달에 메가더 명령 1호문이라는 게 선포가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도선으로 분단될까? 38도선으로 분단돼요. 알겠지? 남북으로 분단돼. 그치? 자,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시작됐냐면 통행금지라는 게 시작됐어. 이때는 밤 8시 정도 되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대. 근데 이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 때는 12시로 올라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통행금지 시간에 만약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붙잡히죠. 참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두정을 치는 소리는 슬슬 이제 뭐야? 통행금지 그 시간에 다가오는 거야. 집에 들어가라는 소리고. 또 안 들어가는 사람 있겠어 없겠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잡고 다니는 애가 여기 누구야? 방범대요. 알겠지? 그래서 안 들어가면 막 몽둥이를 치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방범대 호각 소리는 나름대로 폭력입니다. 폭력.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뭔가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야. 당시 시대의 폭력성.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자. 요것도 이렇게 봐야 돼. 메밀묵 사려 소리랑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메밀묵 사려 소리랑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고달픈 삶이에요. 고달픈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메밀묵 사려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 물건을 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고 파는 사람이고 자영업자 같은 거죠. 요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뭘 거 아니? 산업 노동자가 되겠죠. 산업 노동자. 되니?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어서 가볼게. 가난하다고 해서 어찌 시대에 두려움이 없었겠냐?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두정을 치는 소리. 그 통행금지 때 사람들을 잡고 다니는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오케이? 그리고 메밀묵 사려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와 같은 노동자들의 서민들의 고달픈 삶. 오케이?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시대적 상이라 해서 왜 내가 두려움이 없었겠는가? 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묶어보셔야 돼요. 여기를 묶어볼게요. 여기, 자, 묶어보세요. 여기는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야. 왜냐면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고 외부 작품으로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자, 이제 또 가보자 우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자, 뭐에 체크해야 될까? 그치, 그리움 별표. 자, 그리움 별표. 자, 똑같죠? 옆에다가 땡땡 하면 되겠네. 첫 번째는 서리적 표현. 두 번째는 가난하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감정 3야. 3 이렇게 해주셔. 자, 어머님 보고 싶소. 그럼 시적 화자의 그리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어머님인데, 자, 요거 밑줄 치자. 요거 알아야 돼요. 수없이 뇌어보지만 여기 별표 뭘까? 이게 뭘까? 수없이 뇌어본다.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왜 되뇌어볼까?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지금? 되뇌어보는 상황이. 그지? 보러 가고 싶은데 보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겠지. 맞아? 자, 이렇게 쓰면 돼. 보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야. 아, 그럼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고향에 계신 누구를 보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 못 보러 갈까? 응?
이래야 돼서요. 그치? 왜냐면 이 시대 때는 나 진짜 끔찍해. 이게 만약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내가 자처해서 일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 의무적으로 거의 주 며칠이었대? 7일이었대요. 그리고 하루 평균 노동 시간 있지. 육체적 노동이다. 육체적 노동 시간 10시간 이상. 보통 12시간 이랬대. 끔찍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다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저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됐지? 자, 다시 가볼게. 자, 그래서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우리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그럼 하나 물어보자. 화자는 지금 고향에 간 거야? 상상해 보는 거야? 상상하고 떠올려 보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우리가 또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밑줄 쳐야 돼요. 새빨간 감 바람 소리. 여기 밑줄이야. 이렇게 펴세요. 새빨간 감 바람 소리. 어디를 상징하는 소재 같아? 고향이야.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고향을 상징하는 소재인데 이 고향을 상징하는 소재를 무슨 감각과 무슨 감각으로 표현한 거 아니? 시각. 청각도 그렇고 시각. 시각도 그렇지. 맞지? 시각적 감각과 청각적 감각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지? 자, 됐습니까? 자, 하나 더. 이건 그냥 쓰지 마. 집 뒤 우리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봐봐. 겨울에 곡식이 없어 굶어 죽을 동물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래. 그러면 이 화자의 고향 사람들은 인정이 어때? 인정이 많은 거야. 알겠지? 동물들 챙겨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과 청각으로 고향을 상징하는 소재도 표현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가봅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왜 이렇게 안 지워지? 자, 그럼 내려갑시다. 자, 마지막. 또 이제 묶어야겠죠? 이렇게 묶으셔야겠죠. 좀 더 내려오세요. 아니다. 이렇게 하자. 자, 이어서 갑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자, 사랑. 별표.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되니? 그 옆에다가 똑같이. 근데 서리법.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정서 감정. 자, 그러면 몇 시야 이제? 4번 포제고 사랑이죠. 자, 내 볼에 와닿던 나의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뜨거움 밑줄 쳐볼까? 뜨거움. 무슨 감각이야? 촉감. 자, 뭘 촉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촉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내 숨결. 이것도 뭐니? 느껴지는 거니까. 촉각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 사랑하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뭐야? 이미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 내 숨결, 너의 입술의 뜨거움, 이걸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근데 밑에 봐봐. 반전이네.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 이거 뭘까?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별한 거예요. 맞지? 그래서 결국 이별의 상황입니다. 이별한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문맥상? 그러니까 이별한 이유가 문맥상 무슨 이유인 것 같아요? 가난이지. 그리고 이별의 상황.
터지던 네오름이니까 이것도 무슨 감각? 청각적 신상, 청각적 감각. 자, 다 끝났어 이제. 자, 마지막 3개 묶으세요. 마지막 3개. 마지막 3개.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봐. 이렇게 써야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난하다고 해서 모르겠냐? 나 다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나열해 볼까? 이 모든 것들은 뭘까? 1, 2, 3, 4. 1이 뭐였습니까? 1. 외로움. 2는요? 두려움. 세 번째는 엄마 보고 싶어. 그리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별했잖아. 뭐야? 사랑. 알겠지? 이렇게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했다는 것을 자, 안타까워하고 있다. 됐지? 자, 대략적으로 어때요?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25페이지에서 1, 2, 3, 4 있죠? 1, 2, 3, 4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볼게. 이 시의 표현법을 알맞지 않은 것. 시적 대상들을 다양한 종류의 감각적 표현을 하고 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뭔데요? 유사한 문장 구조. 가난하다고 해서 뭐겠는가. 맞지? 서리적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4번. 수미상관이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색채 대비를 하고 있다. 어디서 색채 대비가 있었죠?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맞지? 자, 2번 문제. 이 시에 화자가 놓여있는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 집 뒤의 감나무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맞아. 2번 그럼 왜 틀렸어? 그렇지. 시적 화자는 감나무가 있는 고향 땅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자, 2번이 정답이야. 달빛이 비치는 겨울 골목길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다. 깊은 밤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을, 못 하나를 누가 박아 놨을까요? 해야 되잖아. 그럼 어순을 바꿨으니까 뭐라 그러죠? 도치입니다. 도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연세법이 혹시 뭔 줄 알아? 말에 꼬리를 문다는 거야. 그거 알아? 뭐 빠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뭐지 그거?
아씨 뭐는 바나나 뭐 그런 거지 무슨 노래인지 까먹었네. 어쨌든 뒤에 앞에 말을 뒤에 말로 연결시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연세법이라 하고 5번의 열거법은 뭐야? 의미나 기능이 비슷한 단어나 구절들을 계속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열한다는 게 열거입니다. 3번에 2번 4번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시에 그대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그의 처지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의 부제가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임을 고려한다면 이 시의 화자는 이웃의 한 젊은이가 될 수 있대요. 몇 번 골랐어요 혹시? 몇 번 골랐어? 1번 골랐어? 자, 잘 봐. 시인과 화자는 동일인이므로 시인은 젊은이이다. 자, 영사 옆에 써놔. 이거 무조건 너 알아야 돼 앞으로.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작가 또는 시인 그리고 시에서 화자는 절대 다른 존재야. 알겠니? 알아야 돼. 작가나 시인이 만든 가상의 존재야. 내신에서는 꽤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 알겠죠? 다시 화자와 작가, 시인은 같아 달라? 무조건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알겠니? 자 그럼 다시 1번 시인과 화자는 동일인이므로 시인은 젊은이이다. 틀렸습니다. 시인과 화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여기까지 맞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야,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3번. 시인은 제3자의 입장에서 젊은이의 삶을 여기까지 맞아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안타까워하고 있을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오케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지. 공감. 4번. 시인은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해 자신이 직접 체험한 바를 진솔하게 드러나고 있다. 뭐가 틀렸을까? 자신이 체험한 게 아니라고요. 5번 시인은 이웃의 젊은이의 입장이 되어 가난한 그의 삶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4번에 5번이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요거 오늘 알고 가야 돼요. 작가나 시인은 뭐랑 다르다? 화자랑 다르다. 알겠지? 예를 들어 봐봐. 너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해. 고전시가 있잖아. 우리가 이제 곧 고전 들어간다 그랬지. 고전시가 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미인곡이라거든. 고1 딱 들어가면 배울 거야. 그러면 송미인곡의 작가는 누구냐면 조선시대 선조 때 유명한 관직자인 정철이라는 사람이야. 들어봤니?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이야. 알겠지? 선조 때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 뭐라고? 관리라고. 관리. 오케이? 근데 주변에 적들이 좀 많았어 얘가. 그래서 적들의 공격을 봐봐. 모함을 받아서 어디를 갔을까? 저 멀리 밑에. 저 멀리 밑에 어디를 갔을까? 유배를 간 거야. 알겠지? 그 유배를 하면서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낸 작품 중에 하나가 뭐야? 송미인곡이거든. 근데 특이하게 송미인곡에 화자가 나올 거 아니니? 이 화자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야. 여자 화자 둘이 나오거든. 한 화자가 한 화자한테 여자한테 물어봐. 너 한양 떠나서 어디 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 대답하는 여자가 잠깐 그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하면서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정철이 여자니? 아니잖아. 자신만의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내서 이 가상의 존재를 통해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얘를 통해 전달하는 게 화자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푸실 때. 아시겠지? 조심해 주죠. 자,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를 일단 한 편 봤습니다. 자, 잠깐 끊읍시다. 잠깐 끊고 오늘 좀 촬영을 좀 해야 돼서 문법 펴놓고 끊을게요. 문법이 조금 걸릴 거예요. 조금. 자, 몇 페이지냐면 150쪽 펴주세요. 진짜 150쪽. 자, 잠깐 우리가 한번 끊고 갑시다.